안녕하십니까, 장진규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특허를 많이 등록하고 또 신청하는 회사가 정말 투자도 잘 받고 매출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새로운 기사 중에 하나를 살펴볼 건데요. 기사 보시면 스타트업이 특허 상표를 많이 하면은 자금 조달도 잘하고 엑싯도 잘했다, 확률적으로 높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자금 조달 가능성이 17배나 높고 자금 회수를 할 수 있는 엑싯도 2배 이상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재위하고 특허청이 지식재산연구원하고 한국개발연구원 KDI랑 연구를 수행해서 이 보고서를 냈다고 하는데, 2615개 스타트업들을 한번 살펴봤더니 이렇게 자금 조달이나 엑싯의 특허 상표를 열심히 활동을 한 회사가 많이 했다, 유리했다라는 내용이 핵심이거든요.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는 어느 정도 구분을 해야 되니까 이 회사들이 특허를 많이 출원을 하고 등록을 하고 또 상표를 많이 출원하고 등록을 해서 이렇게 자금 조달이 잘 되고 또 회사가 엑싯을 잘했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회사가 잘 되다 보니까 특허도 많이 하게 되고 개발도 많이 하고 또 상표도 여러 가지 사업 브랜드 많이 하다 보면 드러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 둘 사이의 상관관계가 꽤나 있었다라는 연구 자체는 꽤 의미심장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연구를 해보고 분석을 해본 내용을 가지고 미리 이 회사가 잘 될 것인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에 대해서 조그마한 힌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한국경제 기사 보시면 단독 몸값 뛰는 K뷰티 패키징 사가 9천억,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TPG라는 사모펀드가 사마라는 회사를 KKR이라는 회사에다가 9천억 원에 팔았다. 이거를 2023년 3천억 원에 인수했으니까 지금 한 1년 8개월 만인데, 3천억 원에 인수해서 1년 8개월 만에 9천억 원에 팔았으니까 굉장히 장사를 잘했죠. 그래서 이 사마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여기 보시면 77년에 설립돼서 원래 사마 플라스틱이었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사출 성형 같은 거를 해서 뭐 화장품 용기 같은 것들을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회사가 여기 보시다시피 국내 대표 화장품 용기 및 펌프 제조 강소 기업이다. 펌프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운영을 잘 해왔던 회사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회사의 그동안의 매출,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제가 금감원 다트 시스템에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2011년부터의 자료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매출액이 대략적으로 2011년에 256억 정도 하던 회사였는데, 지금 이게 260억이 아니라 2024년 정도 기준으로는 1,800억 원이 넘었죠. 파란색이 매출액이고요. 빨간색은 영업이익, 오른쪽 축을 보시면 되는데, 옛날에는 여기 보시면 한 9억 원 정도 2011년에 영업이익 만들던 나오던 회사가 이제는 200억 정도, 그 정도 200억 이상으로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2011년부터 굴곡이 중간에 2015년, 16년 사이에 없진 않았지만 꾸준히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해온 회사고, 이 장기적인 성장 추세가 꺾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허 출원도 한번 살펴보면 2011년, 12년에는 5건이 안 됐어요. 1년에. 2017년 이후로 2020년까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1년에 20건, 30건을 출원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소기업 치고는 꽤나 특허 출원 열심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어느 정도 특허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2020년 이후로, 이게 코로나 때죠. 그러니까 화장품 매출이 떨어져서인지 같이 특허 출원은 많이 줄었네요. 그래서 이때는 좀 줄었지만 2022년부터 다시 특허 출원이 굉장히 증가세를 보여서 좀 회복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회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매출이나 영업이익하고 특허 출원 증가율이 꽤나 상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 줄이 매출액이고 빨간색이 출원 건수입니다. 연도별로. 그래서 매출액이 200억 좀 넘었죠. 이때부터 이렇게 점진적으로 전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허 출원 건수도 장기적으로 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는 꾸준히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2020년 이후 21년, 22년이 좀 암흑기가 있었지만 23년에 다시 20건을 넘겼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스무딩 부드럽게 해보면 꾸준히 장기적인 성장 추세를 그리고는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상관계수를 한번 산출해봤거든요. 피어스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이게
매출액하고 특허 출원 건수 연도별로 맞춰봤을 때 0.5745 정도 나옵니다. 상관계수가 0.5가 나왔다는 거는 상당히 관계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0.7이 넘어가면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2020년부터는 이제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으니까 제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만 한번 구해봤어요. 그랬더니 0.68이 넘었어요. 거의 0.7에 근접한 거니까 코로나 시기 이후에 이 시기를 제외하고 한번 살펴보면 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2년간은 정말 특허 출원하고 매출액 증가가 굉장히 관련이 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업이익하고 특허 출원의 관련성인데요. 영업이익도 뭐 매출하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우상향해온 회사입니다. 물론 연도별로 어떤 구간 2016년, 17년이라든가 이런 구간을 봤을 때는 조금 휘청한 구간이 없진 않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꽤 성장을 해온 회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허 출원 건수는 아까 매출액하고 비교해서 살펴본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같은 연도끼리 상관계수를 살펴보면은 0.4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영업이익하고 특허 출원 건수의 상관관계는 매출하고의 관계보다는 조금 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특정 연도의 특허 출원과 그 다음 해의 영업이익,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한 해 밀어서 뒤로 당겨서 이렇게 구해 보면은 이거 상관계수가 그래도 0.53 정도 나오니까 오히려 영업이익에는 특허 출원 같은 지식재산 활동이 1년 이상 늦어져서 반영되는 게 아닐까라는 추정 아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2011년부터 21년까지 한 10년 정도만 가지고 영업이익과 특허 출원 건수를 상관관계를 한번 산출해 보면 이것도 0.62 정도 나왔어요. 물론 매출보다는 높진 않지만 그래도 0.6을 넘었으니까 꽤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회사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특허 출원 건수랑 상당히 같이 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만약에 이 회사를 M&A를 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것 같아요. 이 회사의 특허 출원들을 전부 분석을 해보고 발명자를 보면요,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이경창이라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조성환, 이기성, 이관호 이런 순으로 나가는데 이경창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런 인터넷 기사가 있습니다. R&D 본부 이경창 상무는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라는 회사에 굉장히 대표적인 기술자, 발명자, 핵심 기술자인 분이 아마 저 R&D 본부의 이경창 상무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100번 이상 나왔다는 것은 저분이 여러 가지 이 사마의 기술들에 있어서 핵심적인 R&D 자원이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증빙이 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VC라든가 어떤 M&A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M&A 할 때 이 회사의 특허나 기술적인 부분을 볼 뿐만 아니라 이 핵심 발명자, 핵심 기술자 누군지도 보고 이분이 만약에 M&A 했는데 다른 데로 이직한다면 그거는 이 회사에 대해서 치른 대가에 비해서 매수 인수가에 비해서 상당한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살펴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타트업들이 특허를 많이 내고 상표를 많이 내면 그만큼 투자를 잘 받고 엑짓을 잘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측면뿐 아니라 실제로 운영을 꽤 하고 있는 강소기업의 실제 특허 경영 사례를 보고 정말로 매출이나 영업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M&A를 함에 있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지 또는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상관관계를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는 회사가 있다고 하면 향후에는 이 특허 중과율을 봐가면서 한번 회사의 투자 내지는 인수 합병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특허 활동하고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 한번 상관관계를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